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생명이 단축되고 있습니다. 한국 남성의 평균 수명이 여성보다 무려 6.3년이나 짧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더 놀라운 건 이것이 운명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이 무심코 반복하고 있는 5가지 습관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10년은 더 연장될 수 있는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 78세 내과 전문의 박건수입니다. 지난 45년간 수만 명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확실하게 깨달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건강한 장수는 유전자나 비싼 치료가 아닌 바로 매일의 작은 선택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5가지 습관은 모두 과학적으로 입증된 수명 단축 요인들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중년 남성분들이 이것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십니다. 아직 건강하니까 괜찮다, 별다른 증상이 없으니 문제 없다고 생각하시죠. 바로 이런 생각이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실제로 제가 지난주에 만난 54세 김철민 씨는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밀검사 결과 혈관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15년이나 많았고 이미 심각한 동맥경화가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조기 발견으로 큰 문제는 피했지만 만약 1년만 늦었다면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대부분의 심각한 질병들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조용히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폭발하듯 증상으로 나타나죠.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남성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5번째 습관은 바로 만성적인 수면 부족입니다. 나이가 들면 잠이 안 오는 게 당연하다, 밤에 드라마 보는 재미가 있어서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20년간 추적 연구 결과를 보면 하루 6시간 미만의 수면이 지속되는 사람은 7시간에서 8시간 잠을 자는 사람에 비해 사망률이 무려 30% 높았습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48%나 증가했죠. 수면 부족이 왜 이렇게 치명적일까요? 첫째, 수면 중에만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이 부족해져 세포 재생과 면역 기능이 떨어집니다. 둘째, 뇌의 노폐물 제거 과정인 글림파틱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치매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셋째,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어 혈압과 혈당이 상승합니다. 제가 진료한 환자 중 58세 이성호 씨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매일 새벽 2, 3시까지 스마트폰을 보시다가 아침 6시에 일어나는 생활을 5년간 지속하셨어요. 처음에는 잠을 못 자겠어요 라고 상담을 받으러 오셨는데 검사해보니 혈압이 160/100으로 고혈압 2단계였고 당화혈색소도 7.2%로 당뇨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질 좋은 잠을 잘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수면 리듬을 일정하게 맞추는 것입니다. 주말에도 평일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야 합니다. 또한 침실 환경도 중요합니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습도는 50%에서 60%를 유지하고 완전히 어둡게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멜라토닌 분비가 감소하므로 저녁 7시 이후에는 강한 조명을 피하고 블루라이트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컴퓨터, TV를 모두 꺼두세요. 제가 환자분들께 추천하는 황금 수면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녁 9시에 미지근한 물로 20분간 조격을 하세요. 그 후 라벤더나 캐모마일 차를 한 잔 마시고 10시 30분에는 침대에 누워 가벼운 명상이나 복식 호흡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11시경에 잠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성호 씨도 이 방법을 3개월간 실천하신 결과 혈압이 130/80으로 정상화되었고 당화혈색소도 6.5%로 개선되었습니다. 수면만 개선해도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남성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네 번째 습관은 흡연입니다. 담배가 몸에 나쁘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 오랫동안 피워왔으니까 지금 와서 끊어봤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대한민국 남성의 흡연율은 전체적으로는 감소하고 있지만 50대에서 60대 남성의 흡연율은 여전히 40%가 넘습니다. 이는 OECD 평균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담배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구체적인 숫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배 한 개비를 피울 때마다 수명이 11분씩 단축됩니다. 하루 한 갑을 피우는 사람은 매일 220분, 즉 3시간 40분씩 수명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1년이면 무려 22일, 10년이면 220일이 사라집니다. 담배 연기에는 7천여 종의 화학 물질이 들어있고 그중 70여 종이 발암 물질입니다. 이런 독성 물질들이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 혈전을 형성합니다. 그 결과 심근경색, 뇌졸중의 위험이 비흡연자보다 2배에서 4배 높아지죠. 제가 기억하는 환자 중 63세 조영식 씨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40년간 하루 2갑씩 담배를 피우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슴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며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심근경색이었죠. 다행히 빠른 응급처치로 생명은 구했지만 심장 기능의 30%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희망적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금연은 언제 시작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금연 후 20분이면 심박수와 혈압이 정상화되고 12시간 후에는 혈중 일산화탄소 농도가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1년 후에는 심장질환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5년 후에는 뇌졸중 위험이 비흡연자와 같아집니다. 실제로 72세에 금연한 환자분도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이 나이에 금연해서 무슨 소용이냐고 하셨지만 금연 6개월 후 폐 기능이 20% 향상되었고 만성 기침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금연이 쉽지 않다는 것은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금연 보조제와 프로그램들이 있어 성공률이 크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니코틴 패치, 금연 클리닉, 온라인 상담 등을 적극 활용하세요. 무엇보다 가족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남성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세 번째 습관은 사회적 고립입니다. 고독이 수명을 단축시킨다니 좀 과장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브리검영 대학교의 메타 분석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은 흡연만큼이나 수명을 단축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한국 남성들은 정년퇴직 후 급격한 사회적 고립을 경험합니다. 직장을 통한 인간관계가 끊어지고 가족 외에는 대화할 사람이 없는 날들이 계속되죠.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한국 남성의 30%가 하루 종일 가족 외에는 아무와도 대화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고독이 왜 건강에 해로울까요? 첫째, 만성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코르티솔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가 증가합니다. 이는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고 염증을 증가시켜 각종 질병의 위험을 높입니다. 둘째, 고독한 사람들은 식생활이나 운동 같은 건강 습관이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혼자 먹는 식사는 영양 불균형을 가져오고 운동할 동기도 잃게 됩니다. 셋째, 최근 주목받고 있는 것이 고독과 치매의 관계입니다. 런던 대학교의 28년간 추적 연구 결과 사회적 연결이 적은 사람일수록 치매 위험이 26% 높았습니다. 누군가와 대화하고 관계를 맺는 것이 뇌 건강을 지키는 열쇠인 셈입니다. 제가 아는 환자 중 한명수 씨라는 66세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정년퇴직 후 집에만 있으면서 하루 종일 TV만 보셨어요. 6개월 만에 체중이 8kg 늘었고 혈압과 혈당도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건망증이 심해지고 우울감까지 생겼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역 노인회관의 바둑 동호회에 가입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주 3회 바둑을 두러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운동량이 늘었고
바둑 친구들과 함께 식사도 하게 되었습니다. 6개월 후 체중이 정상화되었고 혈압과 혈당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지고 기억력도 좋아졌습니다. 사회적 고립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정기적인 모임에 참여하세요. 종교 활동, 동호회, 봉사활동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둘째,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세요. 등산, 사진, 요리, 악기 연주 등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취미가 좋습니다. 셋째, 온라인 커뮤니티도 활용하세요. 요즘은 중장년층을 위한 다양한 온라인 모임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먼저 다가가는 용기입니다. 상대방도 새로운 만남을 원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작은 인사부터 시작해 보세요. 남성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두 번째 습관은 과도한 음주입니다. 술은 백약의 장이라는 말도 있고 적당한 음주는 오히려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큰 함정이 있습니다. 한국인의 약 50%는 알코올 분해 효소가 부족한 체질입니다. 이런 분들은 소량의 술로도 쉽게 취하고 간에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간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때문에 젊었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는 술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WHO에서 발표한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코올은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즉, 안전한 음주량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루 소주 한 잔이라도 장기간 지속되면 간암, 식도암, 대장암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음주의 영향은 간에 가장 먼저 나타납니다. 지방간 간염 간경변 간암으로 진행되는 과정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제가 진료한 환자 중 59세 최동식 씨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30년간 매일 소주 반 병씩을 드셨습니다. 나는 술을 잘 마시니까 괜찮다고 하셨지만 검사 결과 이미 간경변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알코올은 또한 수면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많은 분들이 술 마시면 잠이 잘 온다고 하시지만 이는 완전한 착각입니다. 알코올로 인한 잠은 얕고 자주 깨며 깊은 잠인 REM 수면을 방해합니다. 그 결과 아침에 일어나도 피로가 풀리지 않고 낮에 졸음이 쏟아집니다. 더 심각한 것은 알코올과 치매의 관계입니다. 프랑스의 100만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알코올 사용 장애가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위험이 3배 높았습니다. 특히 65세 이전에 발생하는 조기 치매의 57%가 알코올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휴관일을 만드세요. 일주일에 최소 2, 3일은 완전히 술을 마시지 않는 날로 정하세요. 간이 회복할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둘째, 음주량을 정확히 파악하세요. 소주는 한 병, 맥주는 500ml 2캔이 적정량의 상한선입니다. 이를 넘어서면 위험 음주에 해당합니다. 셋째, 술 대신 다른 즐거움을 찾으세요. 제가 아는 환자 중 저녁 술 대신 산책을 시작한 분이 계셨는데 3개월 만에 간 수치가 정상화되고 체중도 5kg 감량하셨습니다. 간 건강을 위한 특별한 해독차 레시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들레 뿌리 1큰술, 결명자 1큰술, 감초 조각 몇 개를 물 500ml와 함께 10분간 끓여주세요. 하루 한 컵씩 식후에 드시면 간의 해독 기능에 도움이 됩니다. 드디어 남성의 수명을 가장 크게 단축시키는 첫 번째 습관을 발표할 차례입니다. 바로 운동 부족입니다. 그게 전부야?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이 앉아서만 지내는 생활이야말로 현대 중년 남성에게 가장 심각한 건강 위험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국제학술지 연구 결과를 보면 하루 8시간 이상 앉아서 생활하는 사람은 4시간 미만으로 앉아있는 사람보다 사망률이 52% 높았습니다. 이는 흡연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앉아서만 지내는 생활이 계속되면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첫째, 근육량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30세 이후 매년 1%씩 근육량이 줄어드는데
운동을 하지 않으면 이 속도가 2-3배 빨라집니다. 둘째, 혈액순환이 나빠져 혈전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셋째, 신진대사가 떨어져 당뇨병, 고혈압, 이상지질혈증의 위험이 급상승합니다. 제가 진료한 환자 중 정말 충격적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진우 씨라는 52세 IT 기업 임원이셨는데 이분은 하루 12시간씩 의자에 앉아서 일하고 집에 와서도 소파에 누워 TV만 보셨습니다. 어느 날 화장실에서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왔는데 폐색전증이었습니다. 다리에 생긴 혈전이 폐혈관을 막은 것이죠. 만약 10분만 늦었다면 생명이 위험했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운동의 효과입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주 150분의 중강도 운동하루 약 20분만으로도 사망률을 20% 줄일 수 있습니다. 300분 하루 약 40분으로 늘리면 사망률이 35%까지 감소합니다. 그렇다면 중년 남성에게 가장 좋은 운동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유산소 운동입니다.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이 좋습니다. 심폐 기능을 향상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둘째는 근력 운동입니다. 주 2-3회 정도 근육을 자극하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헬스장에 가지 않더라도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추천하는 황금 운동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3-3-3 법칙입니다. 하루 3번, 한 번에 3분씩 주 3회 이상 실천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3분 스트레칭, 점심 후 3분 계단 오르기, 저녁에 3분 제자리 걸음. 이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중년 남성에게 추천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바로 의자 스쿼트입니다. 안정된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서는 동작을 10회씩 하루 3세트 하는 것입니다. 허벅지 근육을 강화해 낙상을 예방하고 무릎 관절도 보호합니다. 제가 아는 환자 중 61세 김현태 씨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당뇨병과 고혈압으로 약을 복용하고 계셨는데 매일 아침 30분씩 동네 한 바퀴 걷기를 시작하셨습니다. 6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화 혈색소가 8.5%에서 6.8%로 떨어졌고 혈압약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의사인 저도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운동을 계속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첫째, 좋아하는 운동을 선택하세요. 억지로 하는 운동은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둘째, 누군가와 함께 하세요. 혼자 하는 운동은 작심삼일로 끝나기 쉽습니다. 셋째,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우세요. 건강해지겠다가 아니라 손자 운동회에서 함께 달리기를 하겠다 같은 구체적인 목표가 좋습니다. 지금까지 남성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5가지 습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5위는 수면 부족, 4위는 흡연, 3위는 사회적 고립, 2위는 과도한 음주, 그리고 1위는 운동 부족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특별한 병이나 유전적 결함이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누구나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평범한 행동들일 뿐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10년 후, 20년 후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미 늦었다, 나이가 이렇게 됐는데 머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45년간 수많은 환자를 진료하면서 확신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몇 살이든지 변화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80세에 금연에 성공한 분, 75세에 운동을 시작해서 마라톤을 완주한 분, 70세에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서 인생의 제2막을 연 분들을 제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의지와 실천입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이라도 바꿔보세요. 밤 12시 대신 11시에 자기, 담배 개수를 하루에 하나씩 줄이기, 일주일에 한 번 친구와 차 마시기, 술 마시지 않는 날 정하기, 매일 10분이라도 걷기. 어느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작은 변화가 쌓여서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의 몸은 매일의 선택으로 만들어집니다.
오늘 하는 작은 결정이 10년 후에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장수는 선택받은 소수의 특권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이 오늘부터 만들어갈 수 있는 현실입니다. 100세 시대, 그 긴 여정을 건강하고 활기차게 걸어가기 위해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은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인생에 작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건강 다짐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